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로봇은 그냥 딱 이 기업만 사세요. 2026년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공개될 1월 6일 CES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로봇 공급망에 편입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기대감 속에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실적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우리 11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집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이 바로 이 로봇 자료집입니다. 저희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 자료집 올려놨거든요. 해당 자료집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가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받아가 보시고요. 해당 자료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1월 6일 CES에서 아마 공급망에 대한 좀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떤 기업이 어떤 부품을 현대가 공개하는 지금 현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시킬지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종목들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집 먼저 받아가 보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보시면서 업데이트 될 때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종목까지 전부 다 싹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지막에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니까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 마치겠고요. 오늘의 종목 먼저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왜 현대 계열의 로봇 생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인데 왜 현대모비스가 가장 괜찮은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대 시작부터 끝까지 현대만 바라보는 게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심플하고 가장 확실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현대 계열의 로봇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설명드렸던 우림 PTS가 주가가 눌림목을 보이지 않고 급등해버렸죠. 좀 아쉬웠죠. 좀 눌림목 구간에 나오면 사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급등세가 나와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우림 PTS가 급등한 이유도 정확하게 현대 지금 현재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등한 거였거든요. 삼성중공업과 함께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산화를 이미 어느 정도 이뤄냈고 해당 부품을 현대에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현대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제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수상한 재고 흐름 증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린 PTS라는 기업 자체가 수주를 받은 만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상하리만큼 최근 들어 제공품이라고 해서 제품을 만드는 중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제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찍어낸 타이밍이 마침 현대가 현대의 로봇 부품이 상용화된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 공장도 세우고 추가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이제 탑재도 시키는 핵심 부품들을 현재 우림 PTS가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이 매력적이라는 설명까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 현대 계열 관련 종목들이 주가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만한 기업은 바로 현대 계열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현대 공급망이 로봇 기업의 상승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또 되는 게 이번에 CES에서 현대가 인공지능 로봇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누구랑 협업해서 만드는 거냐면 엔비디아랑 협업해서 핵심적인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시작했거든요.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CES에서 현대 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 예정인데 이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로봇이에요.
이 하드웨어는 현대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이 엔비디아 걸 기술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상용할 수 있는 로봇 공장이 투입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현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현대 계열 관련된 종목들 몇몇 개만 수익 보고 나머지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린 PTS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이 로봇을 만드는 이 개념 자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에 대해서 현대그룹이 발표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뭐냐? 가장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중국한테 가성비 밀리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미국은요 중국산 로봇을 가져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특히나 AI 관련된 것들은 미국에서 싹 다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는 미국 공급망에는 아마 중국이 수출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이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틀라스 현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공급망에 지금 다변화시키면서 정말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겠죠. 이거 제일 잘하는 거 현대 아니겠습니까? 계열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계열사 쪼여가지고 어떻게든 최고의 적절한 수준에서 품질은 끌어올리면서도 지금 이제 단가를 상당히 낮춰서 경쟁을 시키면서 지금 이제 이 자동차를 찍어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행동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제 어떤 기업에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가 이제 아틀라스 공개와 함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여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질문하겠죠. 뭐 지금 현재 우린 BTS를부터 시작해서 핵심 부품들을 누가 조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자동차 공급망처럼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도 하고 있지만 위탁 생산 구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핵심 기업들이 같이 공급망에 의해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좋다 근데 이런 의문이 좀 들죠. 미국 시장에서도 정말 현대차 그룹이 만들고 있는 이 로봇이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 좀 들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기술보다 너네가 앞서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여태까지 기업이 공개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술의 사실 상당 부분이 현재 이제 로봇 기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사실 테슬라 그냥 압도하고 있고 로봇 기술에서도 사실 테슬라가 보여준 게 더 많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이거 애매해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해볼 만하다 봅니다. 왜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흐름들이 2026년도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과거에 삼성 핸드폰이 모바일 애플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모바일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지금 이제 오픈 소스인 이제 안드로이드를 가져다 썼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덕분에 결국에는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나왔던 거거든요. 갤럭시 시리즈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팔린 거예요. 삼성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구글이 만들어둔 안드로이드가 현재 시장을 좀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구글 걸 썼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중장기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났던 겁니다. 경쟁력을 좀 갖추면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이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게 맡기고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거죠. 현대차의 미국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해 차량 설계와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검증,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그리고 산업용 로봇 훈련 등 최적화에 집중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결국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게 중요하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RTX 프로 서버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RTX 프로 서버라는 거면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를 시킬 때 이제 가동할 수 있는 핵심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제 그 정확히 말해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클라우드가 하나 있다고 해보면 요게 누구라는 경우 공장에
공장 기기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양한 센서들이라든가 모니터에 연결돼 가지고 센서에 좀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의 다양한 장비들하고 다 이어져서 지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죠.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GPU 5만 개를 조달한다라고 최근에 2025년도에 경주에서 열린 지금 현재 협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5만 개 조달에 받기로 지금 약속을 좀 받은 상황이고 이게 조달이 하나씩 되고 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뭘 도입하느냐라고 하면 SDF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번에 CES에서 공개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1월 6일 날짜로 공개하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CES에서 공개하는데 SDF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장을 정말 최적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정부 발표 기준에서 지금 현재 GPU죠. 죄송하죠. GDP가 아니라 GPU는 2026년도 2월부터 분배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에 대한 계획표,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자동화 시설을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만들 건데에 대한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공개할 거예요. 일정을 공개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GPU 받아들여서 가져와서 구축할 거고 구축한 거 가지고 언제 테스트를 할 거고 언제 테스트를 해서 상용화시켜서 언제부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로드맵을 이제 공개한다 보시면 돼요.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완공 및 초도 물량 테스트를 입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 1분기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GPU를 조달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로보틱스 학습용 서버를 현재 만들 예정이고요.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질 것 같고요. 2026년도 하반기쯤이면 5만 개 조달을 완료해서 풀 클러스터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라는 걸 가지고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가동을 시키기 시작하겠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은 특히나 더 극적일 겁니다. 한국에는 이제 노동 환경 자체가 조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고 다시 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애초에 미국에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특성상 자유도가 높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공장들의 이 테스트 라인을 딱 적용해 보기 좋아서 적용시키다가 아마 전 세계 지금 현대차 모든 공장들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가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결국 엔비디아 기반에서 AI를 통해서 정말 가동하는 시기가 내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기반 소프트웨어가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빠른 기술 확보로 현대 내부 안에서 구축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뭐 없는 것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것보다 당연히 빠른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지금 이제 경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그룹 내 구축이 끝났다면 먼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부터 시작해서 현대그룹에 다 적용을 하겠죠. 자, 근데 이 구축이 끝났다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로봇 공장들에도 휴머노이드를 원하는 기업들한테도 판매를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이라서 원하는 기업들한테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럴 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사용할 때는 지네가 만든 걸로 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할 때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공장마다 특성이 다르고 공장마다 특성이 다르면 그 특성에 맞는 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AS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그걸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게 엔비디아하고 그냥 협업입니다. 마치 구글의 소프트웨어로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 하드웨어 기기를 통해 가동하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이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핸드폰 기업으로서 떠올랐잖아요. 삼성이 언제부터 이제 스마트폰 잘 만들었습니까? 핸드폰 전 세계 판매하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스마트폰 거의 지금 전 세계 1, 2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그 정도로 성장할 만큼 이 근본적으로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이런 미래를 그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엔비디아의 기술학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2의 스마트폰 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해당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핵심 부품들은 역시나 현대모비스가 만들겠죠. 핵심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직접 만들고 현대 협력사들을 통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조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지금 AS부터 기존 모듈 제품인 부품을 만들어서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협력사들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핵심 부품들 조달해 와서 조립해서 완성해서 현대차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상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이번 연도에 로봇 부품 조달팀이 신설됐습니다. 2025년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며 이거 분기 보고서에 직접 이야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술적 유사성이 높은 로보틱스 부품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4개 지금 이제 비유, 전동화, 모듈 비유, 전장 비유, 샤시 안전 비유, 램프 비유, 연구실 개발, 반도체 사업 담당, 연구실에 더해 로보틱스 사업 추진실 산하의 로보틱스 개발팀을 포함하는 연구 개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로봇 부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한 팀을 이미 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 현대그룹들도 많잖아요. 현대차를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현대모비스일까?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 보면요. 로봇이 상용화되면 현대차와 함께 가장 먼저 자동화가 될 만한 기업으로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도 로봇이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 현대모비스에도 로봇이 많이 적용돼서 비용 감소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해외 매출 비중이 현대차의 해외 매출 비중이 늘고 있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장에 자동화가 좀 특히나 필요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에 맞춰서 동일하게 공장 세워가지고 자동화 시킬 건데 이때 이제 특히나 매출 성장에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실제 보시면 29기 이게 2025년도고요. 이게 2024년도고 이게 2023년도입니다. 보시면 국내 매출 비중은 오히려 작년부터 좀 이거 어느 정도 준 다음에 좀 유지되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전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좀 다가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현대모비스의 주요 매출도 해외에서 느는데 해외에 특히나 공장 자동화 새롭게 지어지는 공장에 자동화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특히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많은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핵심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20%를 직접 가지고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도에 상장에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장에 도전했을 때 제대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해당 기업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고 나면 상장할 때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자금 확보는 지배구조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과거부터 설명드렸죠. 여태까지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국 10조 원에 가까운 돈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직간접적으로 결국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야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현대차와 기아차를 지배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현대물산이 될 것인가? 현대 제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현대 글로비스가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봐야겠지만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모 회사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모비스가 직접 모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제철이 모 회사가 될 수 있고 글로비스의 모 회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과정 속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되는 구조예요. 이건 구조가 아니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현대모비스의 주식은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지배구조 완성을 위해 더욱더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현대모비스가 그냥 딱 하나 종목을 찝으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흐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실적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은 상태고요.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부터 추가적인 성장세도 기대가 되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해 보시면서 현대 모비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혹은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왜 뺐냐라고 하면 핸드폰 번호가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이런저런 뭐 어디로 문자 보내시면 무슨 종목 드릴게요라든가 어디로 어떤 설문조사 하시면 종목 드릴게요, 자료집 드릴게요라고 막 여러분들이 막 꼬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여러분들 개인정보 특히나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면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싹 다 팔려다닙니다. 그 개인정보 그 신청하고 나서 스팸 전화, 스팸 문자, 그 사기 전화 오는 거, 뭐 비상장 주식 팔겠다, 뭐 하겠다, 저거 하겠다, 선물하겠다, 뭐 해라 하는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불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꾸 팔아 넘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전 그런 정보를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급등추천조 포착자료, 뭐 급등추천조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단기 급등추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시면 자료집, 특히나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로봇 자료집 만들어놨거든요.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안전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고요. 새롭게 업데이트 되니까 매번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계속 받아가 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 들어가 보시면 시장에서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매일 아침에 딱 보는 거죠. 전일자 뭐 같지? 그리고 왜냐하면 특별한 뉴스 없으면 다음날도 비슷한 종목이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은 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쭉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매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때 처음에 푸시 설정 버튼이 있어요. 요걸 바로 여러분들께서 해두셔야 매번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지 마시고 푸시 버튼만 설정해 두시고 지켜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치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고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거 전혀 없으니까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하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조심하시면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번 연도 한 해 11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2026년도에도 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각오, 다짐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꾸준히 내일도 1월 1일도 2일도 3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힘든 시장 정보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힌트를 많이 유튜브 채널에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